예, 북한군이 러시아군 대신 총알바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문가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교안보팀 권용범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예, 권 기자, 북한군 사상 소식은 외신 보도로도 잇따랐고 또 관련 영상도 계속 공개가 돼 왔지만 국정원이 피해 상황을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정보당국이 밝힌 북한군 사상자가 외신 분석과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신은 북한군 사망자 규모를 2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예. 국가정보원은 여기서 절반인 100여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수치를 분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다수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차출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병력 손실이 있었으니까 충원도 해야겠죠. 현재로선 북한군 폭풍군단의 추가 차출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다만 병력들이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소모품처럼 쓰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수전 같은 임무에 투입되기엔 의사소통 문제가 있고 공중 자산과 연계한 훈련도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소모적인 최전방, 참호전, 돌격전 여기에 오히려 이제 북한군이 우선적으로 배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북한군 사망자 가운데 이 계급이 높은 전사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군 계급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같이 예. 보실까요? 크게 군관과 하전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군관에 원수급, 장령급, 좌급, 위급이 있고 그 밑에 하전사가 있습니다. 한국군 기준으로 순서대로 장성급, 영관급, 위관급, 그리고 부사관과 병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전사자 가운데 우리나라 장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장성급 사상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왜 이유가 뭐라고 봐야 합니까? 네, 이 북한군 추정 병력 이 드론 공격을 받는 영상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드론 공격에 계급을 불문하고 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걸로 보입니다. 장성급까지 사망했던 건 통상 후방에 있는 지휘소까지 타격을 당했다 이런 뜻인데요. 제밍 장비나 대공포 같은 드론 공격을 막을 장비가 좀 부족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전문가 분석 들어봤습니다. 북한군은 그냥 몸을 주 무기로 하는 인원들만 갔기 때문에 소총만 가지고 드론들을 상대하거나 떨어뜨리기에는 역부족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짚어보죠. 한국에 대한 추가 도발도 우려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안보 공백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북한의 임박한 도발 징후는 없다는 게 국정원 진단입니다. 오히려 북한군이 전방의 서해 북방 한계선과 군사 분계선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강조하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하나요? 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보도 다소 원색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비상계엄 이후 이 북한 보도를 되짚어 볼까요? 실제로 한국의 상황을 3번 정도에 걸쳐 이 사실관계만 전하고 있는데요. 예. 국정원은 북한이 절제된 방식, 그러니까 로우키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남 무관심 모양새를 유지하면서 혼란스러운 한국 정치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건데요. 또 탄핵 정국까지 가게 된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면 체제 관리에도 부담이 된다는 점도 고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용범 기자였습니다.